경제를 보는 눈,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금융실명제는 무엇일까요? 지난달 우리나라 금융실명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았었죠. 금융실명제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거래할 땐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며 도입한 제도입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검은 돈이 들끓고 있었는데요. 금융거래가 투명해지면서 탈세나 금융사기가 널리 퍼져 있던 우리 경제는 차츰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숨은 돈으로 거래되는 지하경제 규모가 크게 줄었고 정치권의 부패한 선거자금 같은 각종 비리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제가 한계점에 맞닥뜨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정부가 차명계좌는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차명계좌란 남의 이름을 빌려 개설한 통장을 말하죠. 즉, 통장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합니다. 특히 남의 이름을 도용해 개설하는 대포통장은 금융범죄자들이 이용하는 차명계좌로 주로 탈세, 금융사기 같은 범죄에 악용되죠. 결과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불법증여, 부정부패가 더 크게 활개를 치는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실제로 삼성, 한화, CJ 등 국내 주요 대기업 대주주가 비자금을 숨기고자 차명계좌를 만들었던 일이 무더기로 드러났는데요. 이 때문에 차명계좌 이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와 차명계좌 금지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의견이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인데요. 어느 쪽의 실효성이 더 큰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자, YTN 생생경제 한뼘경제로 3부 시작했습니다. 곽수정 박사 휴가로 오늘과 내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일보 이성철 부장입니다. 방금 들으신 한뼘경제 오늘 주제는 금융실명제였습니다. 93년 8월에 시행이 돼서 이제 지난달로 시행 20주년을 맞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적어도 경제정의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조치가 바로 금융실명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최근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가 화두가 되면서 실명제의 취지에 반하는 행태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보유를 선호하면서 5만원권의 발행이 늘어난다라든가 또 이 5만원권을 넣어둘 금고 판매가 늘어난다라든가 오히려 금융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이 실명제의 취지인데 오히려 금융거래를 피해 자꾸 현금 속으로 또 장롱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경제라는 게 참 어렵죠. 너무 밀어붙여도 안 되고 그냥 놔둬도 안 되고 과연 그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최고의 목적을 내기 위한 그 운용의 묘에 과연 적절한 지점이 어딘지 참으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더 어렵고 정책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 2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깝고 쉽게 만나기 위해서 이 YTN 라디오가 새로운 앱 예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여시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앱 예스, YES를 설치하시고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나 또 사연 남겨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우의 티켓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이폰에서는 아직 안 되는데 곧 아마 될 겁니다. 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가 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 트위터는 YTN 아래 밑줄 이코노미 이 웹사이트로도 웹사이트에 YTN 생생경제로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벌써 앱으로 보내주신 사연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496번님 단 1분을 들어도 도움이 되는 생생경제 영원하라 이렇게 사연 주셨고요. 7128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채널 고정입니다.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0884님 차에서만 들었는데 벤치에 앉아서도 들을 수 있어서 무한 감동입니다. 그렇죠.
앱을 설치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라고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하시면은 차나 라디오가 옆에 없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내용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생생경제 연속기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를 만나다. 자,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전해드리는 연중기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참 좋은 제목이죠. 이번 주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이 요즘 설립이 되고 있죠. 근데 과학계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경력이 끊어졌거나 또는 현업에서 은퇴한 과학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2의 인생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들인지 과학기술인 영농조합 지원센터의 이지영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 협동조합 지원센터 이지영 팀장입니다. 네. 자, 우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가요? 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는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가 올해 2013년이죠. 5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이공계 인력들이 협동조합 형식의 창업 준비 및 운영 단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 만드는 일을 지원하시는 네. 곳이거든요. 예. 먼저 기획 단계라던가 뭐 네. 이럴 때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수 있고 또 네. 운영을 하시는 단계에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상시 상담도 운영을 해서 네. 그 궁금한 점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우린 잘 몰랐는데 벌써 30호점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곳들이 있나요?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곳을 포함해서. 예, 저희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여러 업무 분야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누자면 연구개발, 조사분석, 기술거래, 기술 서비스, IT 서비스, 과학교육 분야 등으로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몇 군데를 소개시켜드리자면은 네. 한국 IT 개발자 협동조합이나 한국 IT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들을 예를 들자면은 IT 전문가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역량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은 처우를 받고 계시는 것들이 사실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모이셔가지고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면서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여기서 만드셔서 어떤 예. 수익적인 사업을 추구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수익적인 사업을 추구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인끼리 어디에 그러니까 월급 받는 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일종의 예. 창업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회사나 벤처기업 등으로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예,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또 힘든 점도 혼자서 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힘들게 다가와서 예.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는데요. 네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법에서 인정한 창업의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신 분들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운영을 하시고 이러면서 만족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법인하고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일반 법인과 차이라면은
법과의 차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아니, 한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예. 창업하는 것보다 협동조합이 나은 점. 자기가 혼자 회사를 차리는 것보다 협동조합으로 하는 것이 나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 말을 다시 보자면은 자본이나 네. 여러 가지 여서에 휩쓰이기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창업의 예.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그러니까 회사에 법인한다면은 뭐 대주주가 목소리가 클 것이고 만약에 예, 그렇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목소리가 크고 의사결정을 독점할 것이고. 네, 그렇죠. 근데 예, 협동조합은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 네. 따라서 한 표가 똑같이 주어지는 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민주적인 뭐 예. 그런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셔서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과학기술인들이 이런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동기. 네. 예. 뭐 여러 가지 창업의 형태도 창업의 뭐 이유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듯이 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저희 센터에서 설립이 돼서 센터를 통해서 설립되고 운영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네. 뭐 경력이 단절되셨던 여자분들이 예. 쉽게 뭐 회사나 다시 자기 말로 일을 하기 경단녀라고 불리시는.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경단녀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들도, 네. 현실적으로 지금, 은퇴를 하시고 나면은 다시 일자리를 잡아서 하시고 그러기에 좀 힘든 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예, 근데 본인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과, 협동조합 통해서 창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은 또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지금 예, 출산 꽤 휴가로 많습니다. 경력 단절된 분들이거나 혹은 예. 아예 뭐 취직을 못 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 어떤 정상적인 취업, 우리나라에 지금 일자리가 부족을 하고 그런 예. 특히 이제 한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이든 육아든 이유로 한번 경력이 끊어지면은 그것을 복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하나의 그 자구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나 무슨 시간제 일자리 이런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마땅한 게 예. 없는 게 사실이죠. 지금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고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라던가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만족감이 좀 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네.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 그 점에서 또 매력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예. 예를 들어서 예. 제가 뭐 여성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든 아니면 은퇴한 과학이든 제가 이제 어디 제 능력과 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못해요. 저는 과학기술인이고 뭐 예. 과학기술인이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떤 큰 무슨 과학자 꼭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 분야에 종사한 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IT 예, 분야라든가. 맞습니다. 네. 예. 자, 제가 그래서 네. 협동조합을 하나 친구들하고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 해야 되나요? 우선 우리 이지영 팀장님 계신 곳에 연락을 해야 되겠죠? 예, 먼저 네. 지금 발빠른 분들은 만드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저희 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네. 저희가 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던가 예.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고 예. 또 뭐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과정에서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창업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또 창업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뭐 여러 가지 단계만을 거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객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던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교육과 상담을 항상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어떤 그러면 뭐 재무 뭐 이런 이 영업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다 해주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현재는 목요일 날마다 그렇게
전반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네.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기획 단계라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말씀하셨던 뭐 세무라던가 마케팅 아. 같은 분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백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쪽 과학기술에 계신 분들은 이쪽 분야 전문가다 보니까 예. 사실 세무 뭐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당혹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창업보육센터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더 네. 추진해야 될 목표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센터 내부에서의 목표라면은 올해 당장은 지금 해왔던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를 계속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그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될 거고요. 네. 예,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뭐 법이라던가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네. 과학기술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변에 협동조합을 만드시려는 분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예, 그분들 중에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네. 그분들한테 좀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조언할 네. 것이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인 방향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네, 좀 고집들이 조심스러운- 세신가 보죠? 아니, 또 사람들이 여러 네.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또 조언에 좀 귀를 안 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나는 최고의 기술을 네. 가지고 있는데 왜 세상이 내 기술을 못 알아줘? 뭐 이제 이런 거군요. 예, 그런 분도 간혹은 계셨습니다. 네. 근데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시면은 좀 더 성공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차피 네. 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기술은 기술이고 그것을 네. 사업화하고 상용화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 지원센터에서 많이 또 도움 받고 귀를 활짝 열어서 외부의 조언도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령하실 때 또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과학인들이 기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활용해서 이 협동조합 형태로 창업하는 길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오늘 가이드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이지영 팀장이었습니다.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YTN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 재무상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상담 신청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주시거나요. 또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4부에서는요,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이번 주 스톡 앤 이슈 시간이 있고요. 또 재무 상담 코너가 이어지게 됩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 YTN 아래 밑줄 이코노미로 의견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강남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강남을 누리는 위례와 미사에서 푸르지오가 10월 총 2,800여 세대를 동시 분양합니다. 위례 센트럴, 위례 그린파크, 미사 강변 푸르지오. 저도 푸르지오 참 좋아하는데요. 10월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문의 1899-1664. 푸르지오. 대우건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한 주간의 경제 일정과 시장의 관심 이슈를 미리 짚어보는 이번 주 스톡 앤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추석이 내일 모레입니다. 어떤 한 주가 될까요? 예, 일단 그 금주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제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제 미 연준의 그 양적 완화 정책의 어떤 축소 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과 관련된 좀 관망 심리가 좀 상존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좀 완만한 어떤 9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어떤 완만한 속도의 어떤 양적 완화 축소가 좀 시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OMC 회의 어떤 이전에 증시의 조정 압력 자체는 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 테이퍼링 이슈가 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가 뭐 비교적 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서머스 네. 후보의 자진 사퇴 등으로 좀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다소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서머스보다는 지금 옐런 부의장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버냉키, 그러니까 매파적 성향의 서머스 후보가 사퇴되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의 통화 정책 기조를 네. 큰 변화 없이 좀 계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후보가 바로 자넷 옐런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어떤 서머스 후보 사퇴 자체는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쪽으로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연휴 때문에 아마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증시를 볼 이유도 없이 좀 쉬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바로 그 기간 중에 이번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이미 그 양적 완화 정책의 단계적 축소 자체는 좀 시간 문제라고 네, 보고 있는 그렇죠. 인식이 강하고요. 네. 일단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의 조사에 따르면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과반수 이상이 이미 지금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화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또 테이퍼링 시행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러한 이제 컨센서스가 시사하는 바는 이제 미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자체는 이미 5월 이후부터 꾸준히 노출되어 온 재료라는 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현재의 미국 경기 펀더멘탈이 테이퍼링 축소를 시행해도 될 만큼 양호한 수준이다. 네. 마지막으로 9월 테이퍼링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감안한다면 점진적인 속도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9월 FOMC 회의 자체가 어떤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구 전략을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점진적으로 간다는 건 돌려 말하면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이렇게 뚜렷하거나 아주 화끈하게 살아나는 그런 양상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 4분기 내로만 보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좀 매파적 성향이 강했던,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2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양적 완화 축소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의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처음에는 점진적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그 사이에서의 어떤 조정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4, 4분기 때는 현재의 미국 경기가 4, 4분기는 연말 그 소비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살게 되겠고요. 최근에 조정을 보였던 주택시장도 다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어떤 그 월별의 어떤 그 양적 완화 축소 규모 자체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증시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아주 강한 매수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양적 완화하면은 돈이 유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돈을 빼갈 것이다라고 생각들 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요 직전까지 주식을 굉장히 샀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최근에 나타났듯이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좀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 연준의 그 양적 완화 축소 우려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출이 되어 왔고 또 하나는 점진적으로 좀 테이퍼링이 시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단기간에 훼손된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 경기가 그래도 비교적 회복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라는 어떤 시장의 인식이 강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그 국내 경기와 조금 더 밀접하게 움직이는 중국 경기의 어떤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여기에 그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과 어떤 정책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테이퍼링,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 자체로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국내 증시의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낙관적인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FOMC 말고 이번 주에 또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나 지표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9월 FOMC 회의가 있고, 경제 지표로는 주택 시장 관련된 지표가 좀 대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그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때문에 어떤 모기지 금리가 좀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라 어떤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좀 주춤했었는데, 일단 그 주택 매매의 선행 지표인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든가 허가 건수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견고한 흐름을 좀 이어가겠지만요. 기존 주택 판매가 좀 전월보다 하락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또 주택 시장 역시 좀 전월에 이어서 좀 조정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는 연준의 완만한 테이퍼링의 좀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이제 사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모레부터 추석 연휴 때문에 이제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내일도 그렇고, 또 미리 좀 본다면은 이 FOMC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장이 시작이 될 텐데, 추석 이후의 시장 또는 투자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최근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경기 민감주 중심의 어떤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어떤 국내 어떤 증시의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FOMC 회의라든가 또 독일 총선 같은 경우가 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이 된다면 좀 서둘러서 좀 차익 실현을 할 필요는 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근본적으로 9월 한 달 내를 놓고 보면은 9월 FOMC 회의라든가 독일 총선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비교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고요. FOMC 회의 결과와 관련지에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기대하는 최상의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완만한 테이퍼링 시행 못지않게 이제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느냐. 그래서 긴축 정책으로 이제 전환 조건으로 내세웠던 에반스룰, 그러니까 실업률 6.5%와 인플레이션 2.5%를 어느 정도 수정할 것인가. 그래서 실업률을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동시키거나 또한 실업률이 6.5% 이하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당장 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제시될 여부도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일반 우리 경제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생각하건대 양적 완화를 줄인다? 그러면 곧 금리도 올리고 제로 금리도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도 줄줄이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미국에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양적 완화 이 QE의 종료하고 제로 금리를 다시 인상시키는 거하고는 그 꽤 차가 있겠죠. 거기까지 가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별개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QE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이제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어떤 기준금리 인상이 그 단계가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 자체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유동성은 어느 정도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어떤 미국 경기의 펀더멘탈의 어떤 회복 속도를 봤을 때 내년 중반까지 어떤 양적 완화 정책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당장 뭐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미국 경기가 어떤 폭발적으로 회복되기 이전까지는 좀 가정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구분지어질 필요가 있겠고요.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시점 자체도 2015년 중반이나 그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런 추구 전략에 대한 우려를 좀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FOMC 우리 추석 연휴 중에 있는 이 FOMC라는 중대한 이벤트 뭐 우리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기조가 추석 이후에도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증시 또 여러 가지 경제 캘린더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자, 재무 상담이 있는 월요일입니다. 전화 서울의 02-771-0945번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또 인터넷 홈페이지 www.ytnradio.kr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로 들어오셔서요. 상담 신청하시면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애주머니 김준하 팀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추석 때 어디 가시나요? 저는 저희 집에서 보내고요. 뭐 추석 지나고 처가 한번 갔다 오고. 연휴가 이번엔 길어서 우리 팀장님도 직장인이시고 저도 직장인인데 좀 그래도 마음이 벌써부터 좀 있죠. 네. 자, 우리 상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8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제가 일을 하다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마 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어떤 건가요? 일단 그 납부 예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직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이제 소득이 없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연금보험을 내시기 좀 어려울 때 국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기간만큼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유예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안 냈다고 지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뭐 어떻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실직하시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역가입자가 되시는데 이때 이제 그 고지서 확인 못 하셔갖고 납부 연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제 소득이 없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자격 상실이 되시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납부 예외 신청하지 않으시면 이 기간 동안에 혹시 이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실 경우에 장애연금, 유정연금 이런 걸 못 받습니다. 그렇겠네요. 납부 예외 신청하시면 이게 인정이 돼서 이런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예외 신청한 이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이제 추가 납부, 추납보험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납부하시면 가입 기간을 이제 추가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어디다 신청하면 되나요? 네,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거고요. 예, 예. 아니면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이요. 네, 가까운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신청은 이제 최대 3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년 후에 또 이제 납부예외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그때 다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3년까지 납부유예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납부예외 할 때 그 인터넷으로 하면 그게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최대 3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9281님 잘 들으셨죠?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들어가셔서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 아마 자세한 내용도 안내 방법이 있겠죠? 네,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8217님이 은행권 세이망 홀씨 1,800만 원, 러시앤 캐시 600만 원이 대부업체죠. 카드론 2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토탈을 하면은 한 2,600만 원 되네요. 현재 4대 보험이 되는 직장 2년 가까이 재직 중이고 연봉은 세후 3천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자라든가 연체 기록은 없고 신용등급은 6등급 정도. 상당히 본인의 신용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데 근데 최근에 햇살론 알아보려고 농협이랑 새마을금고 갔는데 거래가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햇살론이라는 게 원래 거래 기록이 있어야지 받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거래 기록이 없다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닌데요. 네. 아마 이제 해당 지점에 그 뭐 규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해당 지점에 거래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재 부채 규모 좀 감안해 보면 금융 비용이 상당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소득에서 금융 비용이 일정 부분 넘어가면 이게 대출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으시는 목적이 혹시 이제 그 대부업체에 그 대출을 좀 전환하실 거라면 오히려 이제 바꿔드림론을 받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8217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어서 햇살론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소득 대비 금융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문제고. 네, 맞습니다. 그걸 줄이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일단 빚을 줄이시는 게 좀 먼저 뭐 사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게 일반적으로는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하신 대로 고금리 대출이 너무 부담스럽다. 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바꿔드림론으로 한번 이용해봐라. 이렇게 지금 추천을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2279님. 이런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번에 전세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리볼빙을 사용 중이라면 연장이 안 되나요? 또 궁금한 게 이 리볼빙으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많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카드사 이용 고객이 사용한 카드 대금 중에서 뭐 일정 비율 한 10% 정도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전환시켜 가지고 다음 달 결제를 하는 그런 신용카드 결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대출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리볼빙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거의 25% 이상 그런 고금리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사용하신다면 가급적이면 좀 줄이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거의 현금 서비스 받아서 갚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주는. 네, 맞습니다. 이게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신용 등급이 아마 6등급 이상이어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리볼빙을 통해서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셨다라고 하면 전세 대출 할 때 거절이 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리볼빙 한다고 해서 대출이 거절되는 게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절이 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그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게 연장 거절되신다라고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그 특례 보증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특례 보증이 있으시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볼빙이 유용하고 편리한 측면은 있는데 상당히 이걸 쓰시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부분은 많은 대부분 대출이군요. 리볼빙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대부분 다 이제 연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과 함께 재무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서울 전화 771-0945번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조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상담 사례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220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유럽에서 만 4년 근무 중이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으시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한국에 복귀했을 때 유럽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납부가 인정되는지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유럽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에다가 아마 이 사회보장 관련 이 연금을 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네, 이게 사회보장 협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된 이 나라끼리는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회보험료를 냈을 때 이걸 이제 서로의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이 외국에 파견 나가 계실 때 한국의 국민연금을 면제해주는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유럽의 어떤 국가인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사회보장 협정이 한국과 체결돼 있기 때문에 연금 가입 기간 합산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 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안 내셔도 되고요. 안 내셔도 합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낸 돈이 여기에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뭐 유럽이니까 대부분 돼 있겠죠. 아마도 협정이. 네, 최근에 뭐 터키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의 유럽 나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8644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통장 1,7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금리는 5.7%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 대출 원금 균등 분할로 2년 5.1%로 변경하는 게 이익이겠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이익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사실 뭐 금리로 봐더라도 당연히 이익이고요. 그러게요. 또 한편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이게 입출금을 하기 때문에 갚기가 굉장히 힘든 면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2년 약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환 계획을 잘 세우시지 않으면 혹시 이제 연체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를 좀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잘 세우시면 분명하게 일반 대출로 바꾸시는 게 이익입니다. 네. 자, 팀장님, 지금 우리 이 YTN 라디오 예스라는 앱이 이번에 깔렸거든요. 거기 아마 그쪽으로 해서 직접 사연이 들어온 것 같은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취업한 신입사원이시래요. 월 200만 원씩 저축하고 싶으신데 많이 하시네요. 어떤 상품이 좋을지 간단하게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사회초년생이시면요. 우선 적금을 하시는 게 그것도 시중은행에 적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지금은 이게 사회에 필요한 뭐 종잣돈을 쌓는 과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단기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쓰기 위해서는 유동성과 안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적금을 먼저 1년 정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금융상품을 파악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축하는 습관 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신입사원이고 아마 총각이신 것 같은데 쓰고 싶은 데도 많으시겠지만 저축 꼭 하시고 200만 원이면 꽤 좋은 직장이신 것 같아요. 예, 꼬박꼬박 적금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월요일 재무상담 코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좋은 안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주머니의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7,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휴대폰 싼 거로 주세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지. 최신 건 잘 사셔야죠. 모두 다 따져봐야죠. 어디서요? 비교를 믿고 사는 하이마트. 잘 사고 볼 일입니다. 알차게 잘 샀지? 역시 하이마트네. 최신 휴대폰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자,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많은 메시지 사연들이 올라왔습니다. 6253번님 예스 음질 좋네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0920님 항상 올바른 보도와 정보 부탁드려요. 예, 꼭 그러겠습니다. 자, 6253님 다시 듣기도 되고 예스도 괜찮은데요. 이런 내용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용필 콘서트의 헬로 당첨자는 0884번님입니다. 0884번님 축하드립니다. 자, YTN 생생경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이성철 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